2024학년도에 서울대학교 마지막 입시 마지막이죠. 마지막 신입생 선발의 마지막 전형. 자, 정시 모집 사범대학이죠. 일단은 교직 인적성 중심으로 선발을 합니다. 다만 이제 수능 성적이 전제가 되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뭐 가군, 다군, 다군 할 때는 서울대 뭐 나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서울대 지원하고서 자, 서울대 지원하고서 일단은 서울대 정시에서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 균형이 있고 이제 일반 전형이고 그렇습니다만 거의 뭐 일반 전형이죠. 일반 전형 바로 정시 면접. 자, 일단 교직 인적성입니다. 자, 그저 마시고, 일단 1단계 발표가 1월 12일 날 있잖아요. 정시 일반 전형이니까. 이미 수시는 합격자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등록을 좀 포기한, 합격자들이 일단 포기하면은 그만큼 인원이 정시로 조금 넘어오기 때문에 정시는 좀 늘어날 수가 있죠. 자, 물론 그렇습니다. 가산점 제도입니다. 가산점. 서울대 사범대학교 정시 면접. 수시는 점수제였잖아요. 수시의 경우 지역균형 명확히 있고 학교적 추천, 인적성. 사범대 일반 전형의 경우는 수시에서입니다. 제20개분의 면접학 교직 인적성이었잖아요. 제가 말이죠. 어때요? 12월 15일부터 쭉 발표했습니다. 서울대 사범대학교 수시 전형 2024학년도에 저희가 약 40명 좀 넘게 합격을 시켰습니다. 사범대학 인문계, 자연계, 교육학과부터 쫙 하니 말이죠. 체육교육과까지. 우리 체육교육과는 이제 수시는 거의 인원이 거의 없고 정시 일반 전형이 많죠. 자, 그런 만큼 어때요? 제가 역대급으로다가 합격을 많이 시켰는데 저는 서울대 고고교육과 졸업한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울대 교육학 박사이신 바로 최관석 박사님. 자, 서울대학교 자, 출신들이 중심이 되는 그야말로 가장 사범대학답게, 그죠? 서울대 사범대답게 면접을 해왔고 저도 어때요? 서울대 고고교육과 졸업 교사로서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이제 입시 어떤 현장에 온 지가 35년째입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의 선배들 있죠. 서울대 사범대 입학한 많은 사범대 선배들이 제 학원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배출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대치동 서울대 출신들이 중심이 되는 그 면접이랄까 수능 대비랄까 내신 대비를 하는 그런 전문적인 어때요? 입시 학원이 바로 서울대 중심의 강사들 대치동 음마사거리 쪽에 서울대 출신들이 중심이 되 바로 스카이 입시교육 학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음마사거리 쪽에 4호충대 7호서 이수역 쪽에 서초 방배울에 지금 학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수능, 그 다음에 논술, 내신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면접 진학 컨설팅하는 전문 캠퍼스가 있죠. 스카이 진학교육. 자, 여기서 면접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스카이 진학교육의 색다른 특별한 프로그램. 이제 여러분들은 서울대 사범대 정시, 물론 가산점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산점에 점수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의과대학의 경우는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정시 면접인데 점수화돼서 이제 하는 것들을 일단은 뭐 수시에도 다 끝났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에 수시에서 저희가 40명 약간 넘게 어때요? 사범대학 합격을 시켰다는 그 결과 역대급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많이 학원에 많이 왔었습니다. 제가 어때요? 1대1 면접을 통해서 수시 성공을 시켜줬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파이널이 피니싱 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능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지원했다. 근데 사범대학에 지원한 우리 수험생들의 경우 평소 모의고사 때 잘 나왔을 거야. 특히 뭐 생명과학이나 또는 그다음에 화학교육과나 이런 쪽에 아마 지원한 수험생들의 경우는 어때요? 아마 수능 이전 때는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나름대로 의대, 그 다음에 수의대, 한의대, 뭐 치대 이런 생각했으면 수험생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근데 수능에서 올해 국어 수학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예의치 않게 어때요? 완전히 자, 그야말로 된소리 맞아가지고 그야말로 좀 예기치 않은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아마 서울대학의 사범대 원서를 낸 수험생이 의외로 좀 많을 겁니다. 서울대 사범대도 그걸 알아요. 점수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서울대 사범대 아마 올해 현역으로서 입교를 서울대 이제 사범대에 합격을 해도 휴학을 한다거나 또는 반수를 해서 또는 N수를 해서라도 여러분들 어떤 의지를 가지고 더구나 교대 정원을 늘린다 하니까 아마 그런 추세가 어제 교대 정원, 의대 정원은 늘리지 않더라도 어때 이런 추세는 매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기왕이 뭐 일단 저질러서 일단 올해 수능 받고 이미 수능 시험 성적 나왔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서를 냈더라도 일단 원서 내서 합격을 해놓고 사람이 뭔가 보험을 하나 들어놓고 하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이제 맨땅에 헤딩하고 왜 그래 원서도 안 내고 나 한 번 더 할래라는 막연한 심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안전장치를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원서를 냈다라고 생각하는 서울대에서도 사범대 쪽은 그런 게 많습니다. 실드를 치려고 왔다. 저 서울대 사범대 나왔습니다만 약간 점수 때문에 수시를 봐도 그래요. 그죠? 수시 합격자들 봐도
본인이 진정으로 어때 교사의 꿈을 가지고 어때요? 좀 이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진정성 있는 교사 마인드로 지원하는 수험생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매년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최근에 사범대 나와서 교직교양 사범대에서 일정한 이수를 할 교직 과목이 있어요. 교생실도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야 어때요? 교직 임용고사 볼 자격을 주니까. 교직 임용고사를 합격을 못하면 공립학교에 발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서울대학교가 이제 매년 뭐 있죠? 교사 임용고사 합격인데 계속 떨어지죠? 임용고사를 보려는 어떤 공부에는 굉장히 많은 공이 드는데 그렇게 진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범대학은 어찌됐든 규정상 교직 인적성에 관계된 면접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 여러분들 원서 낸 거니까 과별로 자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도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 12일 1차 발표되겠습니다만 17일 날 면접이 있잖아요. 가산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점수가 몇 점 정도 플러스면서 있다. 그건 단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패를 안 까니까 서울대에서. 자, 그런 거 하시고, 일단 여러분 성적이 모자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냈어. 마지못해. 그런 심정이 들어도 일단은 뭔가 돌파구로 마련해놓고, 퇴로를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반수를 한다, 재수를 한다, 아니면 휴학을 한다, 아니면 나중에 입학을 해놓고도 그냥, 어때요? 재수 반수하고, 저희 학원에도 그런 학생들이 매년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의대나 그다음 전문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입교를 시키다 보니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뭐 그때 하더라도 생각을 원서 낼 때 냈으니까, 일단 11일 발표를 13일부터 있잖아요.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있죠. 3시간 내외로 해서 4회 완성으로 해서 우리 스카이 진학교육 서울대 사범대학 정시 일반 전형 가산점 제어된 면접을 진행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역대급으로 말이죠. 일단 합격을 올해 수시에서 했는데, 감히 자부합니다. 교직 인적 등 특히 서울대 사범대학과 서울교대 등 교대 입시 넘버원의 아카데미로서 저도 서울대 사범대 출신으로서 자부심과 그 다음에 교육자로서의 교육원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사범대의 어떤 일단 어찌됐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교사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교사의 길이 아니고 제2, 제3 있잖아요. 일단 전공을 통해서 교수의 길 또는 교육 행정의 길, 그죠? 또는 말이죠. 어때요? 서울대 사범대 인문계열 쪽은 어때요? 언론인도 많잖아요. 그죠? 기자, 그죠? 미디어 쪽. 제2, 제3이 그러니까 일단은 면접장에 가서 이제 저희가 그런 걸 다 훈련을 시켜줘요. 시뮬레이션 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거 질문 나올 때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자기소개 제출하고 이제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교직 인정성 말대로 교직에 대한 마인드랄까 이런 거니까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때요? 수능 준비하는 과정까지 학교에서 겪었던 여러분의 교육 체험 있잖아요. 학생으로서 체험의 사실에 기반해서. 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물리교사의 참된 모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된 물리교사의 교사성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과별로 약간 물어보는 족적이 달라요. 그죠? 저는 어때요?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때요? 물리를 배우면서, 처음 배우면서 물리원이죠? 이때 물리 선생님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작용 관장에 설명을 해줄 때 이런 식으로 직접 코로나 때문에 과학실을 못하니까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죠? 실험용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너무 와닿았다. 그죠? 시청각 교육의 중요성을 그때 느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경험했던, 체험했던 내용으로 해서 말을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저희가 코칭을 해주는 코칭.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말이죠. 보통 이제, 교직 인적성 면접은, 서울교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서울대도 마찬가지야. 일종의 바로 어때요? 캐릭터, 인성, 교사로서의, 그죠? 일종의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인드, 예비교사로서, 나중에 교사의 길이 아니더라도, 사범대생이 돼야 되니까, 잠시 어때 둔갑을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상황에 맞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컨버전스, 그죠? 일종의 융합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럼 교육이 있어. 교육이라는 이 두 한자어 있죠? 가르칠 교, 기를 육자. 이 음절로 된 바로 뭐냐? 이 한 단어가, 자, 한번 에듀케이션이죠? 동사는 원래 어때? 에듀케이트니까. 자, 가정에서의 교육의 의미와 학교에서의 교육의 의미와 여러분 졸업하고서 바로 어때요? 사회에서 교육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그죠? 본인의 입장에서 말해보시오. 컨버전스, 그죠? 자, 또 하나 어떤 문제 상황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이것을 갖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합리적일 건지,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컨버전스, 융합력이죠? 융합적인 사고력. 그 다음에 어때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적인 거. 여러분이 어떻게 교사로서 일단은 과목별로 전공학 돼 있잖아요? 그지만 담임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이제 특히 중학교 같은 담임들은 기간제로 많이 하고 여러분 교직 어떻게 과목별로 전문성 있게 가르쳐라 이제 많이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이 어때 학교 시험에 중간고사를 출제했는데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학부모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고 민원을 제기를 받았다. 그죠? 이랬을 때 본인이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물론 사전에 치밀하게 했기 때문에 어때요? 오류가 없다라고 이제 뭐 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학생들이 막 이의제기 요즘 민감하잖아요. 내신 때문에. 그죠? 이런 딜레마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거지.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있죠? 한마디로 문제 해결력이야. 그죠?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래서 OC라고 그러죠? 인성, 캐릭터. 자, 컨버전스. 그다음죠? 크리에이티비티. 자, 그 다음에 코칭, 가르치는 거.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런 영향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게 바로 사범대학의 어때요? 기저죠. 그래서 정시 때 말이죠. 지역균형이 아니고 사범대학 정시 지역균형 없습니다. 사범대학 정시에서는 일반 전형만 있죠. 국어교육과 교육학과나 그 다음에 도고교육과 불어교육과는 없습니다. 자, 국어교육과 10명, 영교과 8명 쭉 가서 6명 가다가 수학교육과 10명, 물리교육과 10명, 화학교육과 7명이죠. 그 다음에 체육교육과 대부분이죠. 30명, 총 140명이 되겠습니다. 104명. 그렇기 때문에 체육교육과는 별도의 바로 체육교육에 관계된 그런 일종의 버전의 면접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자, 두루두루 여러분들 말이죠. 그 점 아시고. 자, 교직 인적성 어찌됐든 1차 수능에서 2배수 선발하고 1단계 성적을 80%를 하고, 자, 교과평가가 바로 20%. 그죠? 2단계에서. 자, 이게 이제 어때요? 교직 인적성 면접을 실행하는데, 여기 가산점 제도로 쓰고, 가산점 부여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지원자 1명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10분 내로, 그죠? 그래서 학과 적성, 교사 갖추고 그런 기본적인 자질, 제가 지금 어떤 사례 말씀드렸죠? 그런 질문거리로 10분 내에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도서 한 권쯤은 교직에 관계된 거 있죠? 뭐, 루소의 에밀 같은 대표적인 교직 관련된 그런 도서 한 권쯤은 책을 읽고 면접장에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자, 11월 발표하는 게 14일부터 저희가 16일까지 해서 일회당 한 3시간 내로 2번 내지 4번까지 진행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교사가 갖춘 인성 한 가지를 제시해라.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교육의 장점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 바가 뭐가 있는지 말해보시오. 이런 겁니다. 전공 적합성, 그죠? 전공 선택 동기. 그 다음에 어때요? 교직 인적성. 자, 나는 배려 봉사, 문제 해결 능력, 그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자, 뭐, 예를 들어, 이제 국어교육과 교사야. 전공이 국어교육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 고전문학에 대해서 홍길동전에 대해서 어때요? 수행평가를 했는데 학생이 어때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평소에 선생님이 지도했던 내용과 다른 시각에서 의견을 개진했을 때 본인은 그 학생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의견을 말해보시오. 이겁니다. 그죠? 또 하나, 영어교사죠? 영어교육과 지원해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영어교사가 됐는데 나중에 로봇교사, 영어 로봇교사가 학교에 공급이 되어서 활용을 해라. 그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발음이랄까, 표현이랄까, 이런 것들은 로봇교사가 더, 어때요? 현장 교사보다 더 정확해서 학생들이 신뢰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로봇교사를 많이 믿을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문제를 극복할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전공 교과에 관계된 그런 질문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교육과,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영어교육과, 지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윤리교육과, 자, 사회교육과, 지리교육과, 역사교육과, 그죠?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그죠? 지구학교육과, 그 다음에 체육교육과 있죠?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체육교사를 갖출 역량을 제시하고 영리 기억을 실천하는 집에 노래 강의 말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일단 과별로 과에 맞는, 그죠? 그런 기술대도 문제를 버전으로 해서 중요한 건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뭐 고2 때 예를 들어서 역사교육과 예를 들어서 역사교육과가 됐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중고등 시절에 가장 인상 들었던 역사 수업이 무엇인지 말해보고 또 인상 깊었던 이유를 말해보시오. 그랬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또는 고2 때 별로 역사에 흥미가 없었는데 역사 중에서도 한국 사람은 항상 배우기 때문에 저는 동아시아에서의 관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능 과목 선택을 뭘 했냐, 그죠? 그거에 따라 약간 역사 교육과도 버전이 달리해서 답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경험, 수능 선택 과목까지, 그죠? 사탐 선택이 뭐였나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과 쪽은 어때요? 여러분 수능 어때? 과탐 선택이 뭐였나, 그죠? 자, 근데 어때? 수학에서 올해 너무 어려웠는데 수원투 그 다음에 미적분 선택이다, 그죠? 근데 이제 이과생인데 기하 선택이다, 그죠?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답변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수능 선택감이 뭡니까? 그런 질문들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위가 있죠. 현장에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가산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플러스해야 될지 모르는 거라, 그죠? 소수점 경쟁이기 때문에 서울대 정시 면접만의 사범대학의 면접의 특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수시에서 워낙 결과를 봤기 때문에 수시하고 어때요? 면접 버전이 다르잖아요. 그냥 뿌리는 비슷하다. 교직 인적성. 그렇죠? 수시에서는 일반적인 재시험 기반의 면접이잖아요. 근데 정시는 재시험 기반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 점 아시고. 자, 단적인 질문 또 교양 측면에서, 교직교양 측면에서
학교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이라고 상관성이 높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등생이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죠? 자, 거듭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죠. 일단은 수능 성적이 예기치 않게 나와가지고 국어 수학에서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또 탐구에서 무너지다 보니까 일단은 뭐 재수나 N수, 그죠? 삼수를 염두에 두고 한번 서울대로 넣는다 하다 보니까 나하고 서울대로 넣었단 말이야. 그것도 사범대로. 그러니까 원치 않은 지원이라도 일단 원한 마인드로, 진성 마인드로 면접장에 임해야 된다 그 얘기죠. 요식행위라 하지만 말로 구현해서 있죠. 예, 좀 평정심을 갖고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자, 우리나라 현재 입시 교육 중심이다 하는 건데 동의합니까? 자, 그럼 어디 극복할 그런 입시 교육의 한계를 갖다 방법이 무엇인지 본인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학생의 입장에서 답변해 보시오. 그죠?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주변에서 왕따를 겪었던 사례가 있었는지 말해 보시오. 그죠? 자, 그러면 본인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친구를 이루어가고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말해 보시오. 이런 것들이 서울대학교 어때요? 교직 교양, 교직 인적성 측면에서의 면접거리들이더라 그랬습니다. 기출됐던 거니까. 자, 일단은 주인공은 여러분이죠. 일단 면접관 앞에서 아이 컨택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자신있게 답변하는 것. 아주 그냥 현란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소박하면서 학생답게 진솔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장에서 응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점 마시고 아무튼 사범대학의 그런 교직인적성 면접, 그 다음에 어때요? 서울교대 교직인적인 면접의 어떤 넘버원으로서의 바로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점 마시고 여러분들 준비를 단단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합격의 길에 스카이프 교육의 우리 진학 컨설팅 자 면접 프로그램 완벽하게 어때요? 그 길을 뚫어 드릴 겁니다. 자, 한마디로 어때요? 자, 카펫을 깔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데 큰 힘이 돼 드릴 겁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화이팅!